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최혁진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후보자님 그 장관 내정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가 경력을 보니까 이제 아프리카에서부터 해서 유럽, 인도까지 폭넓게 외교 활동을 하셨고 대통령실 근무 경력도 있으시니까 상당한 역할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지금까지 안보 관세 이슈 때문에 한미, 한일, 한중 관계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중동 관련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사실 국익 차원에서 우리가 중동을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중동 대사를 설치하겠다고까지 이제 말씀하신 바가 있지요. 그런데 이제 오늘 장관 후보자 그 모두 발언문에서는 중동 얘기가 나오지 않아서 저는 다소 좀 아쉽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중동 각국을 보니까 그동안에 이제 천문학적으로 쌓아놓은 오일머니를 가지고 국민의 삶의 질에 많은 투자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특히 보건의료 분야라든가 교통망 개편이라든가 최근에 사우디 같은 경우에 우리 서울대병원이 지금 공공병원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건 장관께서도 잘 알고 계시죠. 후보자께서도 그 금액도 수천억대에 해당하는 것 같고요. UAE 같은 경우에도 고속철도 인프라 구축하는 걸 통해서 이제 한국도 거기 진출을 한국 기업들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PPT를 좀 보시면 사실 저는 이제 중동에서 한국이 여러 가지 유리한 지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동에서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비교적 호의적이다라고 보는데요. 최근에 핵 문제로 인해서 이스라엘, 미국과 갈등을 겪고 있는 이란만 하더라도 우리 이제 서울에 테헤란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테헤란에 가면 또 서울로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란하고 미국 관계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서구 유럽과의 이란 관계가 안 좋아도 한국에 대해서는 이란에서조차도 호의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중동 진출에 굉장히 좋은 여러 가지 여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제 윤석열 정부도 이 부분은 인식은 했던 것 같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중동북 잭파 외교 이런 얘기도 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요.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윤석열 정권에서 중동과의 관계를 완전히 망쳐버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기억하시겠지만 2023년 1월에 UAE 국빈 방문 가가지고 UAE의 적은 이란이고 우리의 적은 북한이다. 거의 제가 볼 땐 망발을 하셨어요. 이로 인해서 중동 진출했던 우리 기업들하고 교포 사회가 초긴장이었다는 얘기를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란에서도 즉각 반응이 나왔는데 많은 분들이 염려하셨을 거예요. 혹시 테러가 있지 않을까 한국 교민들에 대한. 그러나 이제 오랜 우호적 관계 때문에 경고 정도 수준으로 끝난 것 같고 큰 불찰은 없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더 당혹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다음 페이지 보시면 당시 윤석열 정 대통령의 망언에 동조했던 저는 국민의힘의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에도 계시긴 하지만 존경하는 김기현 의원님께서 윤 대통령께서 철저하게 실용적 외교에 집중했다. 야당은 설 연휴 내내 대통령의 말꼬리를 잡고 비난을 이어갔다. 또 존경하는 안철수 의원께서도 이걸 호의적으로 바라보는 발언까지 하셨어요. 외교부도 가관이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여론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질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당시 외교부는 대통령실의 입장을 반복하는 거에 머물렀어요. 결과적으로 이후에 계속 진행된 중동과의 관계에서의 부실 외교의 싹을 미리 자르지 못하고 점점 황당한 국면으로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갑자기 윤석열 정부에서는 사우디의 네옴시티 170km 높이 500m의 직선 도시 더 라인 터널을 우리나라 기업들이 만든다 이렇게 마구 선전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잭팟이 터진 것처럼. 근데 실제로는 어땠습니까? 실제로는 장관님께서 후보께서 잘 알고 계시죠? 이 내용을.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 전 페이지 보세요. 저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가서 어마어마한 경제적 성과를 이룬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지금 나타난 건 당시 사우디도 170km가 아니라 일부 구간만 우선 집행하겠다라고 계획을 발표한 바 있고 국토부에서도 이런 답변을 낸 적이 있어요. 그런데도 이걸 계속 밀고 나갔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지금 2.4km 터널 공사 하나 따냈다는 거잖아요. 그죠? 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무슨 어마어마한 MOU를 통해 가지고 중동에서 경제적 성과를 이룬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MOU에 결과가 아무것도 없어요. 실제 금액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선언적인 수준의 협약서를
낭발한 거 외에는 아무 결과물이 없었습니다.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당시에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외교부가 좀 적극적으로 이거는 미래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 개선이 필요하다,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서 이걸 막았어야 되지 않는가. 또 당시 이제 집권 여당 입장에서도 대통령실의 입장이니 뭐 어쩔 수 없는 면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뻔히 보더라도 결과가 좋지 않을 것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이런 결과가 나타나고 말았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중동이 앞으로 많은 기회가 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중동에 대해서 우리 외교부가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외교부 관계자에게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좀 물어봤습니다. 우리 외교부에서 중동은 어느 정도 비중이냐? 대통령께서 중동 대사까지 이야기하는데 사실이 아니길 바랍니다, 후보님. 외교부에 계셨는데 외교부에서 역량이 떨어지거나 또는 쉬러 가는 곳이 중동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중동 관련해서 우리가 국익과 관련된 사업들을 할 때 외교부하고 해서는 실익이 없을 거고 산업부나 보건복지부나 기재부하고 협력해서 하는 게 훨씬 낫다, 이런 모욕적인 얘기까지 제가 외교부 내부 사정을 잘 아는 분한테 이야기를 들어서 제가 오늘 후보자님께 여쭙고 싶은 것은 중동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 이런 여러 가지 기회들을 지금 지난 정권이 망쳐놓은 것들을 빨리 회복해서 새롭게 건설적인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관계들을 복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후보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유엔에서 본 중동은 세계 정치의 축소판입니다. 여기서 전쟁이 나면 다른 지역으로 다 영향을 미치고 경제적 영향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 그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외교부에서도 지금 그 이란뿐이 아니라 걸프 국가들 여기에 굉장히 중점을 두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사들도 그렇고 그 양자 관계도 그렇고 이 국가들과의 소규모 다자 외교도 강화해 왔습니다. 따라서 지금 그 어떤 말씀을 누구한테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중동이 쉬러 가는 곳은 전혀 아닙니다. 중동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나라들이고 제가 아는 지금 어느 중동 과장은 제가 유엔에 같이 있었기 때문에 아는데 아랍에 가서 아랍어 공부하고 중동만 2번 근무하고 앞으로 그런 그 외교관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안들은 제가 명심해서 외교부에서 중동을 굉장히 중시하고 대중동 외교의 소홀함이 한치도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